밀랑쿤테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5부 가벼움과 무거움. 6. 그자와 만난 뒤로 토마시는 울적했다. 그는 명랑한 말투로 대화에 끌려갔던 자신에 대해 자책했다. 경찰에게 대답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했기에 적어도 친구처럼 어울려 카페에 가서 술을 마시는 것쯤은 거절했어야 했다. 그리고 누군가 자기를 보았거나 그 누군가가 그 작자를 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토마시가 경찰을 위해 일한다고 결론지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자기 기사가 잘려나갔다고 경찰에게 말했던가? 도대체 왜 별다른 이유 없이 그에게 그런 정보를 주었던가?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 심각한 불만을 느꼈다. 보름쯤 후 내무부 남자가 다시 찾아왔다. 그는 지난번처럼 건너편 카페에 가자고 제안했으나 토마시는 자기 진료실에 있겠다고 말했다. 당신 처지를 이해합니다, 의사선생님이라고 말하며 그자는 미소를 흘렸다. 이 말에 토마시는 충격을 받았다. 내무부 남자는 상대편 선수가 지난번 수는 실수였지만 지적하는 것처럼 말했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토마시의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며 앉았다. 그 당시 유행하던 독감에 대해 10여 분 동안 말한 뒤에 남자가 말했다. 의사선생, 당신 문제에 대해 숙고해 보았습니다. 당신만 관련된 일이라면 문제는 간단해요. 하지만 우리는 여론도 고려해야 합니다. 당신이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간에 당신 기사가 방공주의 히스테리를 주장하는 데 일조했어요. 당신 기사를 빌미로 당신을 재판에 회부하는 것까지 고려해 보았다는 것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법령도 있어요. 공개폭력 선동제조. 내무부 남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서 토마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토마시는 어깨를 으쓱했다. 남자는 다정한 말투로 말했다. 그런 방안은 배제했어요. 당신 책임이 어떠했든 간에 당신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는 곳에서 당신이 일하는 것이 사회 이익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당신 예전 상관이 당신을 높게 평가해요. 그리고 우리도 당신 환자들을 탐문해 보았습니다. 의사선생, 당신은 위대한 전문의입니다. 누구도 의사에게 정치에 대해 뭔가를 깨달으라고 강요할 순 없죠. 당신은 속은 거예요. 이것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철회서를 쓰라고 제안하는 것이고 우리 생각에는 이를 언론에 제공해야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철회서가 적절한 시기에 발표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할 거예요. 라고 말하면 그는 토마시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토마시는 거기에 쉰 것을 읽고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외과 과장이 2년 전 그에게 요구했던 것보다 한결 심했다. 이젠 오이디푸스에 관련된 기사를 단순하게 철회하는 것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소련 연방에 대한 사랑과 공산당에 대한 충성 관련 문구가 있었고 나아가 나라를 대란으로 몰고 가려는 지식인에 대한 고발이 있었다. 그뿐 아니라 반동적 선동을 위해 그가 쓴 기사의 의미를 왜곡하면서 의도적으로 그를 이용한 키가 크고 부정한 기자의 이름과 더불어 작가 동맹 주간지 편집부에 대한 고발도 포함되어 있었다. 거기엔 그들이 스스로 그런 기사를 쓰기에는 너무 비겁했기에 순진한 의사 뒤에 숨었다고 쉬어 있었다. 내무부 남자는 토마시 눈에서 경악을 읽었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책상 아래로 토마시의 무릎을 다정하게 쓰다듬었다. 의사선생님, 이건 초안에 불과해요. 잘 생각해 보시고 혹시 이런저런 표현을 바꾸고 싶다면 틀림없이 합의할 수 있을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것은 당신의 글입니다. 토마시는 단 1초라도 수중에 간직하기가 두려운 듯 종이를 경찰에게 되돌려 주었다. 그는 여차하면 종이에서 자신의 지문을 채취할 것이라고 상상했다. 내무부 남자는 종이를 받아들지 않고 두 팔을 벌리며 찜짓 놀란 몸짓을 했다. 한데 선생 왜 이걸 내게 돌려줍니까? 가지고 계셔요.
집에 가서 천천히 생각해 보시죠. 토마시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건질기게 종이를 내밀었다. 내무부 남자는 군중에게 축복을 내리는 교황신육을 멈추고 마지못해 종이를 받아들었다. 토마시는 어떤 것도 쓰지 않고 서명도 하지 않겠다고 딱 부러지게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순간 말투를 바꾸었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문맹 아닙니다. 내가 왜 직접 쓰지 않는 것에 서명을 해야 합니까? 좋습니다. 이를 거꾸로 해볼 수도 있지요. 우선 당신이 먼저 뭔가를 쓴 후 함께 보죠. 아무튼 방금 읽어본 것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토마시는 왜 경찰의 제안을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했을까? 그는 아주 재빨리 이런 추론을 해보았다. 이런 종류의 선언을 통해 나라 전체의 사기를 꺾는다는 목적 외에도 필경 경찰은 그의 경우를 이용해 그보다 더욱 구체적인 목표를 추구할 것이다. 혹시 토마시가 기사를 보냈던 주간지 기자에 대해 기소를 준비하는 것은 아닐까? 이 경우 토마시의 선언은 물증으로 쓰일 것이며 저들은 그것을 기자들에게 가할 언론 공작에 사용할 것이다. 토마시가 그 자리에서 가차없이 단호하게 거절한다면 저들이 미리 준비한 서류에 서명을 위조한 다음 공개할 위험도 있다. 어떤 신문도 그의 해명을 기사를 실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 누구도 그가 그 기사를 쓰지도 서명하지도 않았다고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타인의 도덕적 모욕을 너무 즐기는 나머지 해명서로 인해 그 즐거움을 망치려 들지 않으리란 것은 그는 이미 깨달은 터였다. 그는 경찰에게 그가 직접 기사를 쓸 수도 있다는 희망을 주면서 시간을 보냈다. 다음 날이 되기 무섭게 그는 사직서를 썼다. 그의 생각에는 그가 제발로 사람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다면 경찰은 더 이상 그에게 손을 뻗지 못할 것이고 그에 대한 관심도 거둘 것이다. 이 경우 소위 그가 직접 서명했다는 철에서는 신빙성을 절대적으로 상실할 테니까 그들은 그것을 공개하지 못할 것이다. 이 비열한 공개 철에서는 항상 서명자들의 몰락이 아니라 상승을 동반했더랬다. 그러나 보헤미아에서 의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가 의사를 해임할 수 있는 것은 분명했지만 국가에 그럴 의무까지는 없었다. 토마시는 동료와 함께 자신의 사임에 대해 토론했는데 그는 토마시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으며 그를 존경했다. 그는 토마시에게 직장을 떠나지 말라고 설득하려고 했다. 토마시는 문득 자신의 선택이 올바른지 전혀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는 일종의 충성서약 같은 것에 의해 이 결심과 자신이 이미 결부되었다고 느껴 사임을 고집했다. 그래서 그는 유리창 닦는 노동자가 되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사한 하루 보내세요.